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빈 후드라고 하는 주식 거래 또 코인 거래 앱에 상장이 되어 있는 총 15개의 코인 한번 살펴봅니다. 로빈 후드는요, 아시다시피 미국 회사입니다. 2013년도에 창립이 됐고요. 2021년에는 나스닥에도 상장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주식 앱, 코인 앱인데요. 여기에 사용자의 80% 이상이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20대, 30대가 굉장히 많고요. 이들의 절대 다수가 매일 이 앱을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뭐 총 사용자의 한 50%, 그리고 이제 뭐 3천만 명까지도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하락장에는 뭐 1천만 명 초반대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미국의 젊은 층들이 제일 많이 쓰는 주식이자 코인 거래 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최근 뉴스입니다. 로빈후드에서 코인을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시바 이누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발란체, 컴파운드까지 상장을 시켰습니다. 이게 뭐 코인베이스만큼 뭐 크진 않습니다. 근데 로빈후드 역시 만만치 않게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거든요. 이런 알트코인이 상장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 큰 호재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이제 총 로빈후드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들 다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다 가서 살펴보니까요. 첫 번째 아베 혹은 에이브라고 불리는 디파이 쪽 코인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 에이브가 눈에 자주 띄긴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아발란체 추가됐고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체인링크까지 여기 지금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은 컴파운드. 자, 컴파운드는 조금 의외일까요? 자, 이거는 디파이 쪽에 대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지코인이 여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들어가 있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또 들어가 있네요. 이더리움 클래식은요. 하나의 이걸 실제 많이 쓰이는 어떤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상품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라이트코인 또 들어가 있네요.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까지 합쳐서 소위 4대 천왕으로 뭐 분류가 자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바이누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벡트라고 하는 거래소에서 도지코인, 뭐 도지야 그렇다 치는데 시바이누가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또 들어가 있네요. 제가 이제 여러 자료를 보면요. 시바이누를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 이미 그들의 플랫폼 안에 여러 차례 제가 보면 좀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적당한 범위 내에서 또 이제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매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스텔라 루멘스, 그 다음 테조스, 유니스왑, USDC. 여기 이제 별표가 있는 이 네 개는요. 그 미국의 특정 지역에서만 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거래가 안 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총 15개가 로빈후드에 이미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들 중에서 일부 코인들은 향후에 현물 ETF 승인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안 된다고 해도요. 이제 개별이 아니라 묶음 현물 ETF로 좀 가능할 수 있는 뭐 좋은 코인들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어차피 다 살 수가 없고요. 이 중에서 좀 공부를 하셨다가 몇 개를 골라서 하락할 때마다 지금 꾸준히 매수하는 사람, 전 반드시 미래가 있다라고 봅니다. 4월 22일자인데요. 재밌는 뉴스가 떴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막아놓고 2배 레버리지 허용은 합법이다. 이거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거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이게 미국이죠. 2배, 그러니까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 ETF는 지금 별다른 제한 없이 이거 매매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살 수 있거든요. 이거 합법이다. 같은 ETF라도 한국에 상장된 레버리지 ETF는 투자자가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근데 해외 상장돼 있는 거는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위 관계자는 이 법률상 해석이 명백하다. 국회에서 법을 새롭게 만들지 않는 한 해석상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벌면 2배 벌고요. 이제 잃으면 2배 더 잃을 수 있는 이 레버리지 선물 ETF는 자유롭게 사고 팔고 하는데 덜 위험한 비트코인 현물 이거는 아직까지 이게 이제 불법이죠.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게 투자자 보호가 맞냐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SEC 게리 겐슬러 갑자기 생각나죠? 그거 이제 그 순서를 제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2017년 12월 달 비트코인의 선물 상품이 CME 그리고 CBOE 이런 파생상품 거래소에 최초로 상장이 됐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다음에 비트코인 선물 ETF가 최초로 승인된 건 2021년 10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달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 선물 ETF가 승인이 됩니다. 이게 지금 선물입니다. 이제 현물은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죠. 근데 좀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사실 파생 상품은요. 그 실물 실물을 바탕으로 나온 게 파생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럼 현물 ETF를 당연히 먼저 승인을 하고 파생 상품 나중에 하는 게 순서가 맞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까요? 자, 그러면서 투자자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아까 2017년 12월 달 이때 제가 그 비트코인 그 상품으로 해서 CME, CBOE에 그 비트코인 선물이 상장됐다 말씀드렸죠. 자, 그때 언론에서 뭐라고 떠들었습니까? 이때 어마어마한 상승장이었습니다. 그 정점에서 기관 투자자가 온다라고 엄청나게 빵빠레를 트럼펫을 울려댔었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1년 내내 이때가 정확하게 피크였죠. 1년 내내 페이크를 주면서 쭉쭉쭉 떨어졌습니다. 이때 피눈물 엄청 흘렸겠죠. 반면 기관들은 이때 만약에 이 정보가 있고요. 이제 선물, 개인들이 선물을 뭐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관들은 그냥 굉장히 이거 레버리지로 많이 하거든요. 1년 만기, 빅숏,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을 했다면 아주 짭짤한 수익을 얻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21년 10월에서 11월 달 이때도 지난번 상승장의 피크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때는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진짜로 아까는 가짜였고 이번엔 진짜 기관 투자자가 온다. 그 이유는 뭐다? ETF가 나오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현물이 아니었죠. 선물이지만 ETF가 있기 때문에 진짜 이제는 뭐 엄청난 자금이 비트코인 쏟아질 거야 했었죠. 결과는 뭡니까? 똑같죠. 1년 내내 주룩주룩 흘러내렸고요. 특히 22년 테라루나 FTX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죠.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들은요. 1년 만기에 또 빅숏을 아마 쳤을 그 기관들 되게 많을 겁니다. 이때 짭짤한 수익을 또 걷어갔겠죠. ETF가 승인이 됐다는 얘기는요. 이전 그 CME 거래소보다 훨씬 더 쉽게 손쉬운 숏배팅이 가능해지고요. 또 고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이때 개인들 또 얼마나 많이 파산을 했겠습니까? 2022년 테라루나 22년 5월 달에 있었죠. 그때 블랙록, 시타델, 제미니 거래소가 합종 연행 작전 이때 펼쳤었죠. 물론 의혹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증빙을 하지 않죠. 그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연일까요? 핵심은 SEC가 투자자 보호를 한다라고 해놓고 보셨다시피 2018년, 2022년 개인들이 정말 엄청난 피눈물을 흘렸을 때 기관들은 뭐 했습니까?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는 너무나 그 편리한 도구가 지금 생겼었죠. 이때 큰 수익을 가져갔을 것이다. 심지어 이게 2번 연속으로 반복이 됐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ETF와 이제 비트코인 선물을 최고점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우연일까요? 그러면서 언론 플레이를 엄청나게 했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개인들은
그 최고점에 다 물려 있는 거고요. 보통 현물을 하죠. 개인들은. 기관들은 그 물량을 누구한테 떠넘겼습니까? 개인들에게 떠넘기고 시장을 떠났죠. 이런 이제 월가가 사실 항상 그 로비를 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앞으로 반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5년이 뭐 크립토 가을이다. 뭐 최고점 뭐 엄청난 그 수확을 다들 잘 거두셨으면 하고요. 2026년 뭐 모르겠습니다. 25년 말이 될지 6년이 될지 또 한 번의 하락장. 그땐 또 얼마나 기발한 프레임을 씌워서 폭락을 유도할까? 저는 벌써부터 좀 이제 궁금해집니다. 근데 한번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에서 라스베가스 가서 또 우리나라 강원랜드를 가죠. 전 재산 다 날리고 일가 친척 돈 비투를 해서 전 재산 다 잃어도 왜 여기에는 투자자 보호가 없을까요? 아까 주식 시장에서 코인 시장에서는 그렇게 투자자를 보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잘 보시면 똑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금융 선진국은요. 그러니까 뭐 홍콩, 싱가포르, 미국, 뭐 특히 유럽 이런 데서는 개인들은 극초기에 스타트업 투자를 제한시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요, 기관 투자자 혹은 개인들 중에서도 예를 드는 겁니다. 100만 달러 이상 고액 자산가, 몇십억 이상의 고액 자산가들만 투자 가능하다. 자,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으시죠? 일반 개인들은 그럼 언제 해당 주식을, 스타트업 주식을 할 수 있을까요? IPO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IPO는 뭐 나스닥이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그 어떤 뭐 코인베이스처럼 상장이 되면 그때야 비로소 주식을 할 수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이미 가격이 예전 대비해서 이미 수십 배 이상 폭등한 상태죠. 이게 이제 금융시장이요. 구조적이고 저는 의도적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기울어져 있는 거죠. 이거 누가 로비했다고요? 누가 로비를 했겠죠. 그렇게 판이 짜져 있는 겁니다. 기관들과 자산가들은 초저가에 매집을 해놓고 IPO를 할 때요. 이걸 탈출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개인들에게 비싸게 팔아 넘기고 유유히 시장을 떠나는 겁니다. 개인들은 또 이때 물릴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거죠. 도박장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합니다. 근데 금융시장에서는 개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본인들에게 유리한 판을 짰네요. 근데요,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 대낙관론자입니다. 뭐 비난하고 비판하고 뭐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회를 찾는 데서 그 낙관적인 사람들이 결국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관이나 고액 자산가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뭡니까? 코인입니다. 코인은요, 지금 명백하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개인들이 기관들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제 뭐 신생 자산 그 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융 규제도 필요하고 법도 필요하고 국제 공조가 필요하고 뭐 규격이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아요. 이거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이걸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들이 이제 비트코인 ETF 하나 나왔잖아요.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코인, 아발란체, 뭐 리플, 에이다 등등등 이런 것들 개인들이 이 대형 기관들보다 먼저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먼저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코인이 거의 유일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전무후무할 수 있다. 대형 기관들은요. 그러니까 헤지 펀드 일부 살 수 있죠. 코인들 뭐 GBTC 뭐 2015년에 샀던 사람들 기관들 있습니다. 근데 진짜 큰 기관들은요. ETF 현물 ETF가 없으면 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합법적인 틀 안에서 사야 되고요. 그게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가 없으면
그걸 투자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뭐 솔라나 ETF, 이더리움 ETF, 도지코인 ETF 아무것도 없잖아요. 개인들에게 지금이 뭡니까? 엄청난 인생 기회가 저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항상 이제 내 입장이 아니라요. 기관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런 상황이죠. 코인, 뭐 비트코인 좋은 거 알겠고, 이더리움, 그 다음 뭐 솔라나 쭉쭉쭉 있는데 좀 짜증이 나죠. 왜 짜증이 날까요? 개인들이 워낙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법이다, 규제다, 시스템이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바꾸려니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빨리 지금 사고 싶은데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짜증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에도 본인 할 일을 할 겁니다. 규제 기관들에 당연히 로비해야죠. 펀드를 조성을 해야죠. 그래야 개미들이 우수수 털려 나가니까. 그 다음 시간을 끌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간 이거 뭐 시장이 그 소위 개인들의 손에 그렇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뺏어 와야죠. 그러니까 시간을 끌면서 로비를 하면서 합법적으로 살려면 ETF 결국은 다 승인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뭡니까? 뭐 세계 유명한 억만장자 투자자, 뭐 BIS, IMF 총재가 뭐 코인은 사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한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 이게 지금 다 기관들의 큰 틀 안에서 보시면 뭐 뻔히 보이는 거죠. 아서 헤이즈, 디지털 자산이 진짜 불장 곧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정부의 지속적인 화폐 발행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이 몇 달 내 큰 강세장을 누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뭐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전 세계 정부에서는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화폐를 돈을 계속 찍고 고스란히 통화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그것으로 상대적으로 뭐 한다? 코인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화폐 중에서 가장 뭐 어려운 화폐라는데요. 가장 단단한 울트라 사운드 머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에 필요하지도 않은 돈 때문에 이 코인을 파는 행위는 파멸을 불러올 것이다. 비트코인 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에 대해서도 선거 기간 동안에 경제가 어려워지면 재선 확률이 반토막이 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현 정부는 이건 바이든이 되겠죠. 화폐를 발행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며 반대 진영이 승리할지라도 돈 추가 발행은 필연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현 대통령이건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든 관계없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다. 뭐라고요? 무조건 달러 찍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결론이 어떻게 되냐? 그거 전에 제가 알트코인의 시가총액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당연히 비트코인은 제외죠. 보시면 최고점 2021년 최고점에서 1.5 트릴리언, 1.5 T 달러였는데요. 이게 현재 약 1T, 그러니까 1 트릴리언 달러 정도 합니다. 최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마이너스 33%더 하락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제가 100%뭐 장담이 어디 뭐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확률적으로 과거를 비추어 봤을 때 진짜 폭등은요.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최고점 돌파했습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33%입니다. 비트코인 가격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비트코인 이제 뭐 2013년은 그렇다 치고요. 2017년도 제가 지금 빨간색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이 최고점, 기존의 최고가를 돌파하면서부터 2021년 상반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폭등이 나왔죠. 지금 그 상황인데요. 지금도 이게 똑같이 반복이 될 수 있는데 항상 이런 패턴이 있어요. 21년 최고점을 지금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지지부진 힘을 별로 못 받고 있죠. 이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뭐가 됐든지 어떤 자산이든지 최고점을 돌파하면요, 보정이 생각보다 길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이제 뭐 존버했던 사람들이 수익 실현하는 사람, 기관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하는 사람,
또 뭐 심리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요. 최고점을 돌파하면 당분간 하락하고 조정하고 이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조정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다음에 상승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거 아십니까? 충분하게 조정 횡보를 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 기다리면 알겠죠. 순 알트코인의 시가총액. 순이라고 하는 것은 비트만 뺀 게 아니고 이더리움도 좀 제외한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입니다. 예전에 2021년 최고점 뭐 960 밀리언 정도 했는데요. 현재는 한 650 밀리언. 여전히 마이너스 32% 수준이죠. 찐 폭등은 최고점 돌파 이후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최고점은커녕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뭐 알트코인 보시면 비트는 좀 그래도 올라 있는 것 같은데 알트는 애매합니다. 저는 지금도 나쁘지 않은 기회, 그러니까 꾸준히 모아간다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제대로 된 알트 시즌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물론 나는 뭐 비트코인이 최고인 것 같다. 이 관점과 믿음의 차이 개인마다 다 다르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존중합니다. 그러시면 그냥 비트코인 사시면 됩니다. 제가 뭐 어떤 특정 알트코인 뭐 전혀 뭐 이렇게 강요하고 싶은 생각이 정말 1도 없습니다. 열심히 본인이 공부하셨다가 지금 기회 있습니다. 하락할 때마다 꾸준히 보유를 해보자.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은 곧 다가올 강세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저가 매수에 나서야 한다. 앞으로 몇 달간은 투자자들이 추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아처 헤이즈 코인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근데 뭐 한다고요? 추매하겠다.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강세장이 임박했다. 지금부터 매우 중요하다. 왜 중요할까요? 앞으로 몇 달간 매우 좋은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매우 좋은 기회가 지금 뭡니까? 추매를 하려면 큰 폭락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 아직 좀 코인을 덜 사신 분들 추미할 수 있는 기회 저는 올해 분명히 또 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난 코인 살 만큼 샀어. 대단하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도 좀 많이 떨어지면 조금 더 추매를 하실 수가 있겠죠. 네 번째, 지금 하락 매수는 파인이죠.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바이 더 딥은 그러니까 올해 내내 뭐 또 이제 뭐 상반기 언제 또 한번 뭐 거품 한번 빼고 또 다시 올라가겠죠. 그때가 오면 사면 좋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그게 뭐 올해 말일지 내년 초가 돼서 진짜 그 최고점 돌파하고요. 미친 상승장 나오면요. 그때는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겠다. 최소 몇 개월 동안은 저는 하락할 때마다 그냥 조금씩 담는 거 너무나 훌륭하다. 어떤 분들은 똑같은 소리 왜 또 하냐? 잔소리 같다. 맞습니다. 잔소리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 드리냐? 이게 쉽습니까? 금지, 패닉셀 하지 말자, 포모에 매수하지 말자. 우리 이거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렵죠. 그러니까요, 뭐 훈련은요, 전 그거 같아요.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야 진짜 위기의 순간에 그게 발현이 됩니다. 어찌됐건 금지, 또 할 거는 뭐냐? 바이 더 딥, 그리고 존버하는 거겠죠. 나와요. 우리 가족들의 인생이 달린 거 아닙니까? 지금 코인 뭐 그냥 진짜 여윳돈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생각보다 좀 투자 그래도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이 달려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